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테레비2입니다. 소속성 인벤터 강좌 첫 번째를 시작하겠습니다. 총 5강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먼저 인벤터를 켜시면 저와 같은 화면이 뜹니다. 새 파일을 만들어 봐야 되겠죠. 새 파일은 이곳에서도 만들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요 아이콘을 쓰시면 됩니다. 여기도 뉴고요, 여기도 뉴고, 여기도 뉴가 있습니다. 어떤 걸 누르셔도 상관없는데 일단 뉴 아이콘은 여기에 있습니다. 자, 뉴를 눌러보죠. 눌러보면 이런 식으로 창 하나가 뜹니다. 모델의 단위가 인치인 경우라면 요 잉글리쉬를 누르시고, 모델의 단위가 밀리미터라면 메트릭을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본 강좌는 이제 밀리미터 단위를 사용하는 그런 도면, 그런 모델링을 할 거기 때문에 메트릭을 누르시고요. 보시면 옆에 뭐가 잔뜩 있죠. 첫 번째가 바로 기계 부품을 직접 모델링하는 파트입니다. 파트가 부품이죠. 네, 파트. 어떤 기계 부품을 만들고 싶다 하시면 이 파트 중에서 하나 고르시면 되는 거고요. 만들어진 파트를 조립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 어셈블리 중에서 하나 고르시면 되는 거고요. 그 파트나 어셈블리의 도면을 그리고 싶다, 2D 도면이죠. 2D 도면을 그리고 싶다 하시면은 이 드로잉에서 하나 고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만들어진 어셈블리에 분해도를 그리고 싶다, 이 그림 보이시죠? 이런 분해도를 그리고 싶다 하시면은 이 프레젠테이션 중에 하나를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파트, 어셈블리, 드로잉 각각 다 아이콘이 한두 개가 아니죠. 네, 하나씩 설명을 드려보면, 요 시트 메탈 써 있는 것들은 클릭해 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게 뭐 하는 거다 라고 이런 식으로 여기에 이쪽에 그림으로 보여줍니다. 대충 보시면 이것들은 판금을 하실 때 쓰시는 거고요. 판금용 부품. 그리고 요거 두 개 스탠다드 눌러 보시면 그냥 일반적인 기계 가공품이라든지 아니면 뭐 캐스팅이라든지 하여튼 일반적인 기계 부품은 요 스탠다드, 요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셔가지고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면 시트 메탈도 두 개가 있고 스탠다드도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DIN, 이거 뭔지 아시죠? 독일 규격인 거고, 밀리미터는 그냥 밀리미터, 그냥 일반적인 거기 때문에 저희는 요 밀리미터, 스탠다드에 밀리미터 써 있는 걸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본 강좌 총 5강인데 마지막 시간에 어셈블리를 잠깐 해볼 거예요. 이 어셈블리라고 하는 건 잠깐만 해도 바로 여러분들께서 실무에 쓰실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단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강좌에서 1강부터 4강까지는 계속 우리가 이 파트만 만들 거예요. 파트 중에서도 스탠다드의 밀리미터인 거, 이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어셈블리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아시겠죠? DIN 써 있는 것들은 독일 규격이다. ANSI 이건 미국 규격이다. ISO 이건 국제 규격이다. GIS 이건 일본 규격이다. 뭐 이런 규격입니다. 자, 모르는 것들도 있네요. 그리고 보면 스탠다드라고 써 있는 게 있고 웰드먼트라고 써 있는 것들이 있죠. 그쵸? 웰드먼트는 이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용접 비드를 생성할 수 있는 특수한 툴이 제공됩니다. 반면 스탠다드 같은 경우에는 그냥 면을 붙인다든지 일반적인 볼트 체결 있죠? 예, 그런 거 이제 조립하실 때에는 이거 조립을 하는데 용접 비드를 꼭 표현해주고 싶다 라고 하시면 웰드먼트, 아니면 스탠다드,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처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인벤터를 켜신 다음에 새 파일을 만드시려면 여기 뉴 가셔서 내가 사용할 단위를 결정하시고, 인치나 피트 단위를 쓰실 거면 잉글리시, 밀리미터 도면을 그리실 거면 메트릭 가셔서 부품을 만드실 때에는 이 스탠다드의 밀리미터 써 있는 거를 더블 클릭 하시면 되겠습니다. 더블 클릭 하시거나 아니면 여기 크리에이트 버튼 있죠? 요걸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로딩이 끝나고 저와 비슷한 화면이 떴을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한번 화면을 둘러봐야 되겠죠? 오토캐드랑 비슷하게 이 위쪽에는 리본 메뉴 아래 각종 명령어들이 들어있습니다. 버튼들이 엄청나게 많지만 우리가 실제로 쓰이는 버튼들은 10개가 될까 말까 합니다. 그러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저를 따라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위쪽에는 이렇게 명령들이 잔뜩 있고요. 그리고 왼쪽에는 모델 트리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왼쪽에 있는 보이는 패널, 요게 모델 트리인데
제가 한 가지 한 가지 액션을 실행할 때마다 그 내역들이 모델 트리에 쫙쫙쫙쫙쫙쫙쫙쫙 위에서 아래로 쌓이게 됩니다. 우리 컨트롤 Z 누르면은 빠꾸 한번 할 수 있듯이 모델 트리도 내가 쌓아놓은 것 중에서 중간이나 마지막을 지워서 과거로 돌아가거나 과거의 모델링을 수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 용도고요. 내 작업 내역을 보여주는 게 바로 이 모델 트리다. 그쵸? 그리고 뭐 파일을 추가하시면 여기 탭이 늘어납니다. 요거는 뭐 설명을 안 드려도 다 아시는 걸 테고. 그 다음에 봐야 될 게 요 뷰 큐브입니다. 뷰 큐브. 이건 이제 화면 돌리는 것들이고요. 이따 같이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요것들. 이것도 이제 뭔가 화면을 보시면 이동하고 확대하고 회전시키는 그런 툴들이 여기 다 모여 있습니다. 자, 다음에 보시면 여기는 재질을 설정하고 재질의 색깔 같은 걸 바꿔줄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이것도 뒤에 가서 한번 잠깐 다루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화면 둘러본 거였고요. 이 모델 트리에서 이 오리진 쪽을 한번 살짝 이 폴더를 열어보시면 이렇게 기본적으로 설정되어 있는 평면 그리고 축 그리고 원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CAD랑 다르게 이게 공간이잖아요. 여기가 공간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뭔가 기준 삼을 수 있는 그런 오리진들을 미리 여기다가 이제 담아 놓은 거죠. 기본 템플릿에 포함이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배울 게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아이콘들이 그레이스케일로 되어 있으면 이건 지금 숨겨놨다는 뜻이에요. 숨김을 해제하는 걸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떤 특정한 객체에 대고 우클릭을 하신 다음에 보시면 비지빌리티 보이시죠? 가시성입니다. 가시성. 가시성에 체크를 하시면 숨겨있던 게 드러나고 이렇게 보이시죠? 예. 숨겨있던 게 드러나고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여기 우클릭 하신 다음에 비지빌리티 체크 드러나고 눈에 보이는 거에 우클릭 하셔가지고 다시 비지빌리티를 꺼주시면 다시 사라집니다. 이게 비지빌리티를 끄고 킨다고 해서 실제 그 형상이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그냥 눈에 보이지만 않는 거지. 자, 나머지 것들도 다 선택을 해서 한번 이렇게 비지빌리티를 켜주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모든 아이콘들은 다 컬러풀해요. 그래서 뭔가 흑백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면 그레이스케일로 되어 있다고 하면 숨겨져 있는 거구나 라고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기본 평면을 보이게 한 상태에서 다음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화면을 이동하고 확대 축소하고 회전하는 거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먼저 결국 여기 있는 내용인데 요거죠. 이동, 확대 축소, 회전 요건데 오토캐드랑 똑같이 휠 클릭을 하신 다음에 드래그를 하시면 이런 식으로 이동이 되고요. 오토캐드랑 똑같이 휠을 굴려보시면 확대 축소가 됩니다. 그렇죠? 휠 더블 클릭을 하시면 오토캐드는 어떻게 됐죠? 내가 그린 모든 것들이 화면에 꽉 차게끔 자동으로 줌인 혹은 줌아웃 됐었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휠을 더블 클릭하시면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회전은 키보드에 쉬프트를 누르시고 휠 드래그 하시면 회전을 시키실 수가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이동, 확대 축소, 그리고 회전 이것들은 계속 사용하시면 익숙해집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실 거는 뷰 큐브. 발음이 어렵죠? 뷰 큐브. 예, 요건데 얘는 뭔가 누를 수 있게끔 이렇게 뭐가 하이라이터가 들어오죠? 눌러보시면 뭔지 바로 아실 거예요. 요 프론트를 누르시면 바로 이 프론트가 바로 보이도록 이렇게 정렬을 시켜줍니다. 똑바른 앵글을 보여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이런 거 눌러보시면 돌아가는구나 아실 거예요. 그리고 이런 거 눌러보시면 이리로 도는구나 아실 겁니다. 제가 살짝 기울인 다음에 이런 코너를 눌러보면 이 코너가 바로 오게끔, 이 모서리를 누르면 모서리가 바로 오게끔 이렇게 화면을 정렬시켜 줍니다. 여기서 한 가지 제가 설명 안 한 게 있어요. 뭐였냐면 요겁니다. 요거 룩겟이라는 건데요. 제가 어떤 면을 똑바로 보고 싶다. 근데 그게 탑도 아니고 프론트도 아니고 방향이 이상한 방향이다 했을 때 그 면을 똑바로 쳐다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 룩겟이고요. 어떻게 쓰는 거냐면 이게 단축키로 많이 써요. 사실은 얘를 꺼두고 단축키를 많이 씁니다. 이게 페이지업 보이시죠?
자, 기다리고 있으면 설명이 뜨는데 look at 하고 page up 써있는 거 보이시죠? 단축키로 페이지 업인 거예요. 어떻게 쓰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페이지 업을 누르시면 커서 모양이 바뀝니다. 그쵸? 이 막 바뀐 상태에서 바로 쳐다보고 싶은 면을 고르시면 이런 식으로 띡 누르시면 그 면을 바로 쳐다볼 수 있도록 화면의 각도가, 카메라의 각도가 바뀝니다. 이게 룩겟이에요. 룩겟은 가끔씩 쓰이지만 이건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됩니다. 기본기 중에 기본기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우리가 알아야 될 거 보면은 면 색깔이 다르죠. 그쵸? 이건 주황색인데 얘는 파란색이에요. 무슨 차이냐면 주황색은 앞면이고 파란색은 뒷면입니다. 우리가 3D 작업을 하게 되면서 이 면의 앞, 뒤가 가끔씩 중요할 때가 생기거든요. 지금은 그냥 주황색은 앞면이다, 이 파란색은 뒷면이다 라는 거를 아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는 인벤터를 사용하는 설계자가 실제로 움직이는 방법, 실제로 인벤터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 워크플로우라 그러죠. 인벤터를 사용하는 설계자는 어떻게 움직이는가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걸 먼저 말씀을 드려야지 여러분들께서 거시적인 관점에서 인벤터가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다들 인벤터를 이렇게 쓰는 거구나 라고 큰 그림에서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이걸 먼저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인벤터를 켜면 새 파일을 만들고요. 그 다음부터 우리가 뭘 하는 거냐면 주로 요걸 많이 합니다. 스케치를 그리고 그 스케치를 뭐 뽑아 올리든지 회전을 시키든지 해서 부피를 만드는 거죠. 면을 그리고 단면 형상을 그리고 그걸 가지고 3D화 시키고 또 2D 단면 형상을 그리고 3D화 시키고 스케치를 그리고 뽑아내고 스케치를 그리고 뽑아내고 이걸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스케치를 그리고 뽑아내고 스케치 그리고 뽑아내고 스케치 그리고 뽑아내고 뽑아내거나 혹은 지우거나, 그쵸? 뽑아내거나 돌리거나 뭐 지우거나 요게 제일 중요한 워크플로우입니다. 두 번째는 스케치를 그리지 않는데 기존에 있던 형상을 수정하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필렛이나 챔퍼 같은 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크게 이런 두 가지 방식으로 움직인다. 스케치 그리고 생성, 스케치 그리고 생성 하다가 중간이든 마지막이든 기존에 있던 형상들 가지고 모디파이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워크플로우가 이렇기 때문에 인벤터에서는 세심하게도 3D 모델링 탭에서 명령어의 배치를 이렇게 해놨습니다. 스케치 그리고 크리에이트, 그죠? 이 스케치와 크리에이트를 막 왔다 갔다 하다가 모디파이가 여기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스케치, 크리에이트, 모디파이 요 순으로 있는 겁니다. 자, 방금도 설명드렸지만 이 크리에이트 부분에 있는 것들은 반드시 이 스케치를 필요로 하고요. 모디파이에 있는 놈들은 저 스케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셨으면 우리가 다음 설명을 위해서 일단 뭐라도 하나 만들어 봐야 됩니다. 우리는 워크플로우를 배웠기 때문에 대충 비슷하게 저를 따라 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일단 원래는 이게 숨겨져 있었죠, 그쵸? 그 원래 초기 상태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새 파일을 만들었고 첫 화면이 떴습니다. 이런 식으로 빈 공간이 떴어요. 이랬을 때 설계자는 어떻게 하는가? 머릿속에 원하는 형상이 있겠죠? 그래서 그 형상을 부피로 만들려고 할 겁니다. 먼저 스케치를 그리고요. 스케치 버튼을 누르시면 이런 식으로 너 어디에다가 스케치할래? 라고 물어봅니다. 이 스케치라고 하는 건 2D 단면 형상을 말합니다. XY 평면에다가 만들어야겠다 하시면 이런 식으로 3D 모델 탭에서 스케치 탭으로 바뀌면서 지금 이 모드는 스케치 모드가 된 겁니다. 제가 클릭한 그 평면을 바로 보게끔 됐죠, 그쵸? 그럼 지금 저는 스케치 모드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두 가지가 보이는데요. 피니시 스케치, 스케치를 종료한다. 이 말은 뭐냐면 제가 스케치 들어와 있다는 얘기겠죠. 지금 스케치를 그리는 모드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스케치 종료 버튼이 생긴 거겠죠. 요걸로 아실 수가 있을 거고, 두 번째는 스케치 피처가 이런 식으로 모델 틀이 하나 들어오면서 보시면 살짝 얘 말고 주변 것들이 어두워졌어요. 그죠? 스케치를 종료하면 다시 밖으로 튀어나오면서 다시 얘네들 밝아집니다. 이런 차이들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스케치 모드에 있구나 라는 거를 아실 수가 있어요. 자, 스케치 모드 들어오셨으면은 저랑 같이 스케치 탭이 자동으로 돼 있을 거고, 저랑 같이 아무거나 이 중에서 하나 골라가지고 그려보시면 되겠습니다. 원을 그려볼까요? 원을 그려서 중점에 대고 클릭하시고
지름을 입력하라고 돼 있죠? 전혀 개의치 마시고 클릭. 그 다음에 디멘전, 여기 디멘전 있죠? 구속 섹션에 보시면 여기 디멘전 치수를 뽑아주는 겁니다. 요걸로 이렇게 치수를 뽑아줍니다. 뽑아주면 갑자기 치수를 입력하라고 나와요. CAD에서는 제가 그린 치수대로 치수를 뽑기만 했었는데, 그죠? 작도할 때부터 치수가 딱 결정되는 거였죠. 치수를 결정한 상태로 작도를 하는 거였는데 인벤터는 다릅니다. 인벤터를 비롯한 여타 3D CAD들은 나중에 치수를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12.79로 되어 있는데 10 하고 엔터를 누르시면 이런 식으로 지름이 10인 원으로 바뀝니다. 제가 다시 한번 치수를 더블 클릭해서 15로 바꾸면 이런 식으로 형상이 직경이 15짜리인 원으로 바뀝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점은 뭐냐? 어떤 형상을 미리 그려놓고 그 형상을 수정하고 싶을 때에는 그 형상의 치수를 수정해주면 된다 라는 거겠죠? CAD는 다시 그리던가 뭐 이동을 시키던가 했었어야 되는데, 인벤터는 그렇지 않고 관련 치수를 수정해주면 스케치가 바뀐다, 제도가 바뀐다 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 어떤 변수를 조작해가지고 그 변수의 관계에 따라서 형상이 바뀌는 이런 방식의 설계를 파라메트릭이라고 합니다. 파라메트릭. 뭐 중요한 건 아니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자, 15짜리 원을 그렸고요. 피니시 스케치. 저희는 지금 그 설계자가 취하는 기본적인 워크플로우에서 첫 번째인 스케치를 그린 거였죠. 그쵸? 피니시 스케치를 누르니까 이런 식으로 스케치 밖으로 튀어나오면서 원래의 각도, 원래 내가 바라보던 그 각도로 돌아오고 공중에 스케치를 하나 그리게 되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뭐 하는 거냐면 익스트루드, 여기 이제 면을 뽑아내는 겁니다. 마우스를 가만히 올려놓고 계시면 이런 식으로 그림 설명이 뜨는데요. 이거 보시면 대충 뭐 하는 건지 감이 오시죠? 그쵸? 그 단면 형상을 그대로 쭉 단면에 노멀 벡터 방향으로 뽑아 올리게 되는 거죠. 자, 익스트루드를 클릭을 하시면 이런 식으로 벌써 지가 대충 한 10mm 뽑아 놨어요. 그쵸? 요 창이랑 여기 보시면 메뉴들이 막 떠 있죠. 이렇게 요거랑 이 창이랑 같은 겁니다. 둘 중에서 보기 편하신 걸로 하시면 돼요. 저는 요거에 익숙해져 있어서 이걸 주로 쓰지만 하여튼 이걸 쓸 때도 있습니다. 여기서 5mm만 내가 뽑아 올리고 싶어 하실 수도 있고요. 여기에서 8mm를 뽑아 올리고 싶어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쵸? 요거랑 요거랑 같다는 거. 자, 8mm 뽑아 올리겠다. 오케이 하시면 제가 지금 높이 8mm 짜리 원기둥을 만든 겁니다. 되게 쉽죠? 이런 식으로 스케치 그리시고 이 중에서 하나, 스케치 그리시고 이 중에서 하나, 스케치 그리시고 이 중에서 하나를 원하는 만큼 반복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요 챔퍼라든가 필렛 딸 때에는 요 모디파이 섹션에서 본인이 주고 싶은 액션을 클릭을 하셔서 형상을 수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면 전 챔퍼를 눌렀고 디스턴스 2mm 돼 있죠? 챔퍼 2mm 챔퍼냐 아니면은 1mm 챔퍼냐, 원하시는 챔퍼량을 결정하신 다음에 전 1 썼습니다. 1, 뭐 1.5 쓸까요? 1.5 이렇게 쓰고 여기 보면 엣지 선택하라고 돼 있죠? 엣지를 선택하시면 그 엣지에 챔퍼가 들어갑니다. 챔퍼를 넣기 앞서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요 화살표의 색깔이에요. 선택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 선택을 안 했다, 그래서 액션을 마무리 지을 수가 없다 라고 하면 그 해당 부분이 이런 식으로 빨간 화살표로 나타나게 됩니다. 즉 빨간 화살표라는 얘기는 아직 내가 뭘 골라야 되는데 안 골랐다는 얘기예요. 그쵸? 그래서 보면 엣지를 고르면 이런 식으로 하얀색으로 바뀌죠. 자, 바뀌었으면 이미 미리 보기에서 대충 어떻게 생겼는지 나옵니다. 1.5 챔퍼를 따면 이 정도가 되겠구만. 마음에 들어 하시면은 이렇게 오케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반대편에도 한번 챔퍼를 줘보죠. 반대편에는 똑같이 챔퍼를 주긴 줄 건데, 자, 어쨌든 밑면에는 1.5 말고 0.8 주고 오케이 하시면 위아래로 각각 원하는 사이즈의 챔퍼를 주게 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요 모델 트리를 이제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보시면 제가 지금 세 가지 액션을 했죠. 첫 번째로는 익스트루전, 제가 얘를 그려놓은 스케치를 뽑아 올리면서 이렇게 덩어리를 만든 거죠. 그쵸?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위에 챔퍼 한번 주고 밑에 챔퍼 한번 주고
이렇게 했습니다. 했는데 보니까 밑에 챔퍼도 위에 챔퍼처럼 똑같이 그냥 1.5mm로 가는 게 더 이쁠 것 같아요. 바꿔주고 싶습니다. 그럴 땐 어떻게 하는가? 모델 트리에서 해당 피처에 더블 클릭을 하시고 피처를 원하시는 대로 수정하신 다음에 예를 들면 이걸 1.5 수정하신 다음에 다시 OK를 누르시면 수정이 됩니다. 맨 마지막에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처음이나 중간에 있는 것들도 수정이 가능합니다. 대신에 처음이나 중간에 있는 거 수정하게 되면 그 뒤에 미래에 영향을 미치겠죠. 익스트루전을 제가 한번 뽑아 올린 걸 높이가 8mm가 아니라 내가 실제로 원했던 원기둥의 사이즈는 원기둥의 높이는 8mm가 아니고 20mm였던 거야 라고 하시면 이런 식으로 20으로 바꿔주시면 이렇게 늘어납니다. 늘어나서 OK 하시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모델 트리에 있는 특정한 형상, 피처죠. 영어로 피처. 특정한 형상을 수정하고 싶으실 때에는 그 관련 형상에 대고 더블 클릭을 하시면 수정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꼭 마지막 작업뿐만이 아니라 모델 트리 중간에 있는 어떤 작업도 수정이 됩니다. 수정을 중간에 거 잘못하시면 그 뒤로 쭈르르륵 에러가 뜨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거는 뭐 나중에 아마 경험하시게 될 날이 올 겁니다. 그리고 요거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싶어요. 엔드 오브 파트. 지금 현재 위치가 바로 이 엔드 오브 파트입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뭔가 더 형상을 추가한다고 하면 지금 이 엔드 오브 파트 요 자리에 형상이 추가가 되면서 이 엔드 오브 파트 지시자는 밑으로 한 칸 내려오게 되는 거죠. 제가 홀을 한번 뚫어 보겠습니다. 홀. 이건 아직 안 배우셔서 잘 모르실 거예요. 컨센트릭 동심이다. 빨간 화살표 보이시죠? 그쵸? 빨간 화살표는 아직 선택이 안 된 거다 라는 거를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플레인, 이 플레인에다가 하고 컨센트릭 레퍼런스는 요거다 하면은 이 평면에다가 홀을 뚫는데 이 원통형 형상이랑 동심을 이루고 있는 그런 홀을 뚫게 되는 거죠. 홀의 깊이는 제가 좀 마우스를 끌어보시면 10mm 정도. 이걸 입력하셔도 되고 이 황금색 화살표를 이런 식으로 드래그 하셔도 됩니다. 이 정도 하고 홀은 스레드 홀, 나사산이죠. 스레드 홀을 한번 내보겠습니다. 나사가 있는 홀, 탭홀을 내보겠습니다. 이건 탭 기호고요. 이게 탭 기호고 탭홀을 낼 건데 국제 표준인 ISO의 매트릭 프로파일에서 우리가 뭐 한 M4짜리라 그러면 M4 여기 보이시죠? 데지그네이션에 보면 M4의 피치가 0.7짜리다 이 얘기입니다. 깊이를 조절하실 수가 있는데 스레드가 없는 부분까지는 11.8mm고 스레드가 있는 부분은 그 중에서 8mm다 라는 얘기거든요. 대충 보면 그림 보면 뭔지 아시겠죠? 그래서 OK 하시면 나사가 있는 홀도 뚫을 수가 있습니다. 그쵸? 보면 홀을 뚫었으니까 이런 식으로 잠깐 내려왔죠. 그쵸? 자, 여기서 하나 보셔야 될 게 있는데 뭐냐면 바로 이 엔드 오브 파트를 드래그해서 특정 시점으로 시간 여행을 하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쵸? 제가 아래쪽 챔퍼에 홀을 따기 직전의 시점으로 돌아간 거예요. 돌아가서 여기서 제가 또 만약에 무슨 작업을 한다 그러면 그 작업이 중간에 쌓입니다. 스케치를 그려서 이 면에 대고 스케치를 그릴 거예요. 이번엔 네모를 그려보죠. 피니쉬 하고 익스트루드로 뽑아 올립니다. 아까랑 같은 프로세스죠. 그쵸? 오케이 하시면 이런 식으로 이 모델 트리를 보시면 기존 모델 트리의 중간에 본인이 원하는 피처를 끼워 넣으실 수가 있어요. 끼워 넣고 전 다시 엔드 오브 파트를 드래그 해가지고 맨 밑으로 내려놓으면 마치 첫 번째 챕퍼를 넣은 다음에 이 머리 부분을 뽑아 올렸던 것처럼 모델링을 수정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요거를 이렇게 드래그해서 우리가 시간 여행을 할 수 있다 라는 거죠. 자, 이제 원하는 형상을 다 만들었으면 우리가 한번 저장을 한번 해봐야 되겠죠. 저장은 여기 누르시면 세이브가 있습니다. 세이브 하시면 이런 창이 뜨고요. 다 익숙하시죠? 이런 것들은 뭔지. 제가 오늘은 강좌 1이란 이름으로 저장을 바탕화면에다가 해보겠습니다. 하면 이런 식으로 바탕화면에 이렇게 세이브가 되죠. 그쵸? 이렇게 세이브가 되고요. 여기서
보여드리고 싶은 게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뭐냐면 제가 지금 저장을 다 했는데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나 이 머리를 없애버리고 싶어. 그래서 얘를 지우고 싶어요. 지우는 건 마우스로 원하는 피처에 클릭을 하시고 딜리트를 하면 지워집니다. 그때 보면 경고를 한번 주죠. 우리가 이 형상을 만드는 데 사용했던 스케치까지 같이 지울 것이냐 아니면 그건 남겨둘 것이냐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같이 지워버려. 안 쓸 거야. 오케이 하시면은 같이 지워져요. 지우고 나서 여기서 다시 한번 컨트롤 S나 세이브를 하시게 되면 보셨어요? 이 폴더가 방금 생겼죠. 이전 버전의 모델링이 이 안으로 들어오면서 새로운 버전이 밖에 남는 그런 식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버전 관리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끔씩 인벤터 막 세이브 하다 보면은 대체 이 폴더는 뭡니까? 라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폴더는 뭐냐면 이전 버전의 모델링을 지우지 않고 이 파일에 있는 동일 폴더에 올드 버전스라고 하는 폴더를 만들어서 그 안에다가 이전 버전을 백업해 둔다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혹시라도 나 과거로 돌아가고 싶은데 하면은 요걸 갖다 다시 끌어 쓰시면 되는 거예요. 이름을 바꿔가지고. 자, 이런 게 있다. 일단 첫 번째 시간 여기까지고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보다 심층적으로 요 스케치는 어떻게 그리는 것인가 라는 거랑 요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거 아이콘들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